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554페이지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도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 주는데요.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청년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경력단절 여성 상시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청년 등 상시 고용 증가 인원에 한 명당 1인당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를 세액공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은 증가 인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의 1인당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신성장 서비스업은 75%까지 이렇게 적용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차이. 법인은 모든 업종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업종 다 적용이 되고요.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인과 법인이 똑같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고용정대세액공제에서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하고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작은 숫자,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하고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가 되겠죠. 그죠? 그 부분 중에 둘 중에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숫자하고 0보다 큰 금액,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용정대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할 때 청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청년 상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 근로자입니다. 물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을 한도로 제외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할 때 청년 범위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고용정대세액공제 계산할 때 청년에는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유해업소 근무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청년에서 제외한다라고 있죠. 근데 사회보험료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무조건 청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청년 범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범위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정대세액공제할 때 청년은 2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기간제 이런 사람들 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그 장애인들이 있었죠. 그러한 경우에 청년 범위에 들어갔지만 사회보험료 쪽에서는 29세 이하인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등의 사유로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업종은 이제 중분류로 한다라는 거고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입니다. 1년 내에 혼인, 2년 내에 임신, 난임 시술 받았거나 퇴직할 때 임신했거나 그 다음에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뭐 이런 사유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그 다음에 국민건강,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 부분을 전부 다 합친 걸 말합니다. 자, 증가 인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치로 평균급여로 해서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에다가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인원수에다가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외 상시 근로자한테 지급한 총급여이죠. 그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서 1인당 금액 계산한 다음에 사회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인당 보조금 감면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관련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감면액에 대한 1인당 금액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의 전체 감면액으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성 방법에 가면 서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 방법 설명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서식 뒤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형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감면액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요율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보험료 요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거의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 적용하시면 되는데 산재보험 요율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업종별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요율은 천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분율인지 백분율인지 잘 보고 요율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인데 이 중에 제외되는 사람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직계존비속 친족관계 있는 사람, 사회보험료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제외한다라는 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느냐? 사회보험료 다 적용이 됐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근로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연금 가입 안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을 뺀 나머지 사회보험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계약 연속되게 되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60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이면. 그 다음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하는 거고요.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은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고용유지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공제해 줍니다. 1년간 추가공제해 줍니다.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줬었죠. 그래서 총 3번 받을 수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총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공제 배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전체 추가세액 공제는 배제됩니다. 근데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청년만 감소하면 청년 상시 근로자 세액 공제 관련되는 추가 공제는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외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청년 외에는 공제해 주겠지만 청년만 배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공제 적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20년도에 청년 외 청년 세액공제 적용했는데 21년도에 청년이 감소하면 청년 외만 추가공제 된다라는 거죠. 21년도에 어떻게 되죠? 청년은 감소했고 전체가 늘었죠.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청년 외 세액공제가 되고요. 22년도에 청년 늘고 전체가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았던 거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그대로 한 번 더 해줍니다. 22년도는 어떻게 되죠? 청년 늘고 전체가 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가 한 명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청년 세액공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적용 시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했고요.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명 늘었고 한 명 세액공제했고 감소했습니다. 그럼 추가공제 배제되고요. 그죠? 감소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거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늘었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명 늘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당해 연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용이 그러니까 감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자, 보시면 청년 한 명 한 명에서 늘었는데 청년이 감소하고 전체가 늘었죠. 배제되고 그러니까 청년 외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청년 한 명이 적용이 되고요. 이거 앞에서 봤던 부분이네요. 똑같은 내용 좀 그러니까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고용 감소 추가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뭡니까? 그 고용정대세액 공제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22년 1월 1일 이전에 세액 공제는 추가 납부세액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2년도부터 새로 공제받는 것들은 추가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후관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후관리로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세액 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22년 1월 1일 이전에 세액 공제 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 세액 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추징이 없습니다. 없다가 22년도부터 추징되도록 생겼습니다. 추징이 되는데 이자 상당액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 기간까지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에 세액 공제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있고요. 공제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여야 되고요. 상가 건물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업종이라고 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인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되고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을 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폐업했다라는 거죠. 폐업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폐업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건이 있죠. 그 요건 전부 다 충족하고 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임차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이 일단 폐업해버리면 안 되는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공제세액은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 70%, 50% 적용합니다. 기본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하액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임대료보다 작게 받은 거 있죠. 실제 받은 금액하고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하고 차이 금액에 대해서 7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시에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임대 기간 중에 세액공제 배제 세액 추징하는 사유는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면 추징합니다. 물론 이제 인상하더라도 법에서 5%까지는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 내에 인상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5%를 초과해서 인상하게 되면 세액공제 금액을 추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 배제 세액 추징하는 부분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의 배제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될 때 배제하고요.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세액공제 배제나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세액공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세액공제하고 중복 적용됩니다. 다른 세액공제하고 중복 적용되고요.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고 미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되고 농특세 과세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재 569페이지에 인적사항 정보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을 갖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백두산부터 도몽산까지 입사, 퇴사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 청년급여, 경력단절 여성급여,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총급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두루누리 지원금까지 나와 있고요. 사회보험료 요율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19년부터 22년까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와 고용정대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추가 공제 등을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인사급여 쪽에서 사원 등록 정보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자료 제시되어 있는 사원 등록 정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공제감면 쪽에 가면 공제감면세액 조정이라고 해서 로마 숫자 3번 있죠. 그게 맨 마지막에 근로자 고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시 근로자 증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직원 수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청년 의제 적용이라고 해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당해연도 세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청년 의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적용하지 않고 그냥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수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뭐 전체 다 불러오셔도 되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개 연도만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일용직 미반영되고요. 일용직은 모두 제외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인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매 연도마다 우리 사원 등록에 인사급여에 있는 사원 등록에 있는 직원들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군복무기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예라고 누르게 되면 군복무, 전년도에 군복무 적용됐던 사람들 올해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CF3 전년도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단기 이전 자료를 정기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라고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면 이제 직원과 관련되는 정보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 정보, 우리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군복무 월수, 청년 여부, 기타 우대에 대한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력 단절 여성이죠. 박경력은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경력, 경력 단절, 기타 우대에 보면 경력 단절이 있습니다. 자, 요때 22년도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손병장 군복무 24개월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말단 군복무 24개월 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일선은 62세인데 최일선 그러니까 입사한 시점이 2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죠? 2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2년도가 62세죠. 그러니까 입사 시점에서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분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장애 60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말단 군복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산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 직원은 장애인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봉산 단시간 근로자죠. 도봉산은 단시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단시간 예외라고 해서 0.5로 하시면 됩니다. 0.5 적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0.5로 표현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도에도 보면 박경력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일선, 그러니까 60세 넘은 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박경력, 경력 단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기타 우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시 근로자 관련되는 부분 다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57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 세액 공제를 위한 상시 근로자 수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탭에 가면 직전 과세 연도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 증감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전체 상시 근로자 수 감소했고요. 청년은 0.5명 늘었고 청년 외가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 증가 관련되는 부분도 전체가 감소했네요. 그러면 당해연대의 고용 증가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소했을 때는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추가 납부에 대한 인원수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출력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고 과세 연도별로 다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추가 납부 때문에 다시 계산하는데 청년 의제 적용에다가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를 하면 하단 부분에 나오죠. 청년 의제 적용은 사후관리와 관련된 청년수 계산 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체크하고 자 22년도로 되어 있는데 청년 의제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거 3년치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 따집니다. 자 2020년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특히 재청년 같은 경우에는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여야 되는데 1월 달은 청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경우 21년도에 가도 재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상시, 22년도에도 그러니까 재청년은 청년 상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청년 의제를 적용했을 때 주의하실 거는 도봉산 단시간 근로자였죠. 단시간 근로자였던 부분은 다시 단시간 근로자로 다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서 봐 주시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서식별 인원수 다시 한번 당해 연도 인원수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 있죠. 20년도 기준 그러니까 청년 인원수하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상시 근로자 수 6명인데 21년도가 7.04명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추가 납부 세액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년도는 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청년도 22명이었는데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50명이었고 34가 되어 있으니까 청년이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세액공제 받았던 거는 3차 년도에 추가 세액공제는 있을지언정 추가 납부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20년 기준 청년의제 한번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자, 도봉산 마지막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있었던 직원하고 20년도 직원하고 비교해 보면 8.58명에서 7.04명으로 감소했죠. 그럼 20년도 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부분이 나올 겁니다. 추가 납부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청년은 늘었고 청년 외가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감소한 인원수만큼 추가 납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인원수 계산한 다음에 우리 교재 579페이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수는 571페이지에 제가 단기 세액 공제 관련되는 인원수 표현을 해놨습니다. 단기 세액 공제 관련되는 인원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단기에 세액 공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2년도 보시면 그러니까 1차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2차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가서 저장하시고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해서 21년도에는 적용될 게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세액공제 계산서 작성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4명이고요. 직전 청년은 3.6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가 급여가 5,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5,800만 원 나와 있고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감면 금액에 대한 1인당 금액,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게 되면 5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5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재 574페이지에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만 5천 원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1인당 부담금액은 81만 4,660원인데요. 여기에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에 그러니까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번에 있죠. 있는데 자, 국민연금, 장기요양 뭐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데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분율로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백분율로 바꿔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사회보험료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외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7.04명, 8.58명에서 고용이 감소했죠. 그러면 고용이 감소했고요. 인원 금액에 대해서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했고 당해 연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차 세액공제도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세액공제, 당해 연도에는 세액공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식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그러니까 로마 숫자 3번에 있죠.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회사 정보 반영하고요. 자,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우리 앞에 보시면 교재에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57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7.04명, 직전 연도 8.58명, 그래서 1.54명이 줄었고요. 청년은 4.08명, 3.58명에서 0.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외가 2.95명, 5명에서 마이너스 2.05명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세액공제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세액공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팝업창에 앞에서 입력했던 그러니까 증가 인원수 팝업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팝업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팝업창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2차 부분으로 갑니다. 2차 연도에 보시면 7.04명에 8.05명에서 1.154명에서 직전 연도에 비해서 줄었죠. 줄었기 때문에 청년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나머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가 줄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 안 됩니다. 3차 세액공제 지금 전체 7.04명이고요. 20년도 기준 인원수 보시면 됩니다. 20년도에 보시면 자, 20년도에 인원수 6명이죠. 6명에 1.04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청년이 그러니까 그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청년 세액공제 받았던 거, 청년 외 세액공제 받았던 거 3차 세액공제 1,425만 원 3차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을 수 있고요. 자, 3차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저장합니다. 자,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추가납부세액은 우리 고용 현황표에 가셔갖고 여기에 세 번째 탭에 추가납부세액 계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추징세 계산과 관련해서는 완전 참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계산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 공제 있습니다. 경단녀 우리 2년 그러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경단녀 관련해서 박경력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했고 사유 해당이 되고요. 최저주주 아니고 근무 기간에서 입사일 2020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이면 2022년 4월 달까지죠. 4월 10날까지죠. 그때까지 인건비 800만 원이라고 하면 800만 원에 30% 240만 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된 금액을 우리는 세액공제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서 당기세액공제 쪽에다가 전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용정대 관련해서 교재 57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 추가세액공제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575페이지에 보시면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인원수 계산을 했고 보시면 21년도에 그러니까 세액공제 추가납부금액은 21년도에 보시면 22년도 대비 21년도에 1.54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1.54면 곱하기 700만 원 하게 되면 1,078만 원이 세액 공제액이 나옵니다. 20년도 대비해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요 추가 납부세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추가 납부세액 1,078만 원 계산이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은 우리 공제감면세액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바로 위에 추가 납부세액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번째 서식 여기에 고용정대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제감면 연도, 그 다음에 사유, 청년 및 청년 외 근로자 감소해서 공제감면세액 우리가 1,078만 원이었죠. 그죠? 1,078만 원 해서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자는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실 필요 없고 법인세 1,078만 원 여기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에서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끝에서 세 번째 있는 탭에 가면 비과세, 2월 과세, 추가납부 쪽에 가면 1,078만 원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1,070만 원 반영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저장한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공제감면 쪽에 가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당해 연도 세액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거고요. 그죠? 계산을 했을 거고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기납부세액 1,078만 원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금액 1,078만 원에 대해서 20%면 대략 한 200만 원 조금 넘겠네요. 그죠? 215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 기납부세액에다가 반영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추가납부세액이 고용정대 쪽에서 나왔을 때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금액만큼은 우리 그러니까 농특세에서 기납부세액 농특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